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미스터리. 네, 지지율 미스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임기가 그야말로 아주 꼭지점까지 다 다다랐는데 아직도 40% 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국갤럽도 마찬가지로 예, 43%, 44% 이런 그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예, 칼럼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중앙일보 칼럼인데요. 네, 지금 마지막 임기를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중반을 기록했다. 그런데 다른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네. 마지막 분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6%였습니다. 6%. DJ 김대중 선생이 24%. 김대중 대통령이 24%. 그래도 YS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높았죠. 노무현은 김대중보다도 조금 더 높은 27%. 이명박은 김대중과 비슷한 24%. 네. 그러니까 김영삼 6, 김대중 24, 노무현 27, 이명박 24. 그러니까 임기를 한 서너 달 남겨놓고 지지율 조사할 때,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할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여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40대 중반, 예, 43에서 45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다들 그런 그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데 해석을 이렇게 시중에 나온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이 칼럼에 소개가 됐는데 요거를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해석을 한 3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친인척, 측근의 비리는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뚝뚝뚝 폭락하는 그런 거는 없었다. 몇 가지 잡음은 있었지만 실제 대형 스캔들은 터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여야 후보보다 도덕성, 정서적으로 비교 우위가 호감도를 지속하는데 작용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도 문재인을 끝까지 지지를 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요인이 됐겠다라고 한 요인이 작용할 수가 있고요. 네, 정반대 해석도 당연히 있습니다. 임기 내내 진영 갈라치기. 제가 어제 제 파죽지세, 오후 파죽지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바로 진영 갈라치기. 내 편 아니면 다 적으로 몰아서 딱 대한민국 국민들을 2등분 한 그게 저는 씻을 수 없는 과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기 내내 진영 갈라치기로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했다. 예, 울산 선거 개입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라임 옵티머스 사건, 여기에서 측근 비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예 측근 비리를 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법원 말씀을 드렸죠. 대법원이라든가 검찰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측근 비리가 사라진 게 아니다. 측근 비리를 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조계의 구조를 만들어 놨다. 검찰이면 검찰, 법원, 대법원이면 대법원, 네, 그런 구조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측근 비리가 사라진 게 아니다. 이 문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아마 정권 교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요. 문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없다라고 하는 예, 아주 참 특이한 분석이죠. 국정 운영 자체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잘못됐으면 뚝뚝뚝뚝 하는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예 글쎄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가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국정을 하다 보면은 고통이 수반되고 또 지지층 반발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랬습니다. 네. 이라크 파병 그렇죠. 한미 FTA 그렇죠. 또 박근혜 대통령 연금 추진 이런 것들이 다 정말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건데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그래 내가 어렵지만 하자라고 하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이 해가지고 그 지지층에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래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일을 조차 하려고 하질 않았다. 네. 문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현안은 좀채 나서지를 않았다. 예, 이 이른바 이렇게 구정물 튀기는 데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거다. 네. 그 대신 독립운동가 유골 송환이나 첨단 국방무기 시험 같은 아주 폼나는 일에는 빠짐없이 등장을 했다. 예, 폼남을 이러고 박수 받을 일에는 꼭 그게 참석을 해서 박수를 받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복잡한 현안 이런 것들은 다 참모 뒤에 숨는다. 참모 뒤에 가장 확실하게 숨은 대통령이라는 그 야권의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매번 공격을 받을 때는 항상 참모를 앞에 내우고 참모 뒤에 숨는 대통령. 코로나 2년간 문 대통령은 터널 끝이 보인다며 국민들에게 속삭였지만 정작 백신 수급 등으로 문제가 터지면 아랫사람이 언제나 사과를 해야 했다. 언제나 아름다운 얘기, 멋진 장면은 대통령의 몫이었고 결국 문재인 집권 5년은 선거 캠페인, 우리 당 후보는 항상 뭐 잘하는 능력이 있고 위기에 강하고 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 같은 국정 운영으로 점철된 5년이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지를 않고 문제점이 터져 나오면은 참모 뒤에 숨는 그런 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선거 캠페인 같은 국정 운영의 결과였다라고 이 칼럼은 지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예, 같은 기자로서 저 기사를 쓴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의 의견에 저는 한 7, 8할 이상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예, 국정 수행이 아직도 40%가 넘는 거는 국정 지지도가 빠질 만한 일조차 하지를 않았다. 항상 참모 뒤에 숨고 이렇게 박수 받을 일만 앞으로 짜잔 나서는 그런 이 언행이 5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바로 저런 파행적인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칼럼 내용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5번째 이슈로 갈까요? SRP님, 버부님, 홀로서기님, 이월랑님, 트럼프님. 예, 제 얼굴만 봐도 희망이 보인다는 또 트럼프님이 또 하트까지 날려주셨네요. 예, 생명수님, 네, 아까 위에 왜 일 안 해요? 라는 얘기는 왜 일 안 해요? 북한 대사 역할하기, 중국의 벌벌 기기. 버부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또 아주 통렬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네, 네, 케길님, 김경수님, 네, 아주 여러분들 소중한 또 이 메시지, 의견, 많이들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5번째 마지막 이슈로 가보겠습니다.